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반. 오빠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할 게 크게 없네요. 매일 공부하기 좀 바쁜 것 같아요. 맞죠? 차차 우리가 시간을 조금 들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는 고1이죠. 고1입니다. 이제 이미 고1이 됐어요. 고1 때 배우는 단어는 크게 4단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문화생지 쌤들이 약간 한 3명, 2명 이 종류로 보통 계시는데 모든 쌤들 다 계시더라도 각각 과목별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냥 1단원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 선생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나갈 거예요. 1단원, 2단원 나가주시고 1단원 안에서도 2명이 쪼개서 나가고요. 보통은 1단원은 1학기 중간, 2단원은 1학기 기말, 3단원은 2학기 중간, 4단원은 2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긴 해요. 쌤이 교대하면서 가르치시죠. 왜냐면 한 단원 안에서도요 지구과학 파트가 있고요 화학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지구과학 담당하는 쌤, 화학 담당하는 쌤이 1단원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도 자체가 그러니까 짬뽕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학교는 그때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진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 전부터 그 학교에서 했던 시스템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웬만하면. 아무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먼저 우리가 보는 건 1, 2단원을 먼저 배우기로 했어요.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두 번째 나오는 화학 파트를 배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화학 결합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물질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소단원은요. 역학적 시스템이었어요. 역학적 에너지. 저번 시간에 이거 마무리 다 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지구 시스템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오늘 할 거는 세 번째 나오는 거 지구과학이 아니고 생명과학이죠. 생물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2권에 있는 세 번째 마지막이죠. 즉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생명 시스템에서도요.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쪼개서 봐야겠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세포입니다.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게 세포예요. 이 세포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이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는요. 세포 한 개가 이게 생명체야. 이건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단세포 생물.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동물, 식물로 보통 얘기할 건데 여러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 생명체를요.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구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뭐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배울 거고요. 이 세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확산과 삼투라는 내용까지 같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이 세포막, 세포의 소기능이죠. 이 세포막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배우면서 세포막에서 확산과 삼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산과 삼투에 대한 개념도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는요. 낮은 온도에서 어떤 반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 변화, 반응을 하는데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생체 효소. 그 효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크게 좀 쪼개서 보면 여러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 유전자 뭐 이런 거 생명 시스템들에 대해서 책에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물질들을 만드는지 단백질을 합성하는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까지 정보의 흐름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럼 배우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등등 나오겠죠. 가장 큰 틀은요. 우리가 결국 배울 게 뭐다? 세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세포막의 특성과 즉 핵심과 상토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생명체 내에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쉽게 잘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생체 촉매를 배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의 흐름을 배울게요. 이 염색체도 나오겠죠, 여기서. 염색체 모양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생명 시스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건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사실 1단원을 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여기. 소단원 3안에 있는 것 중에서 1번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결국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책을 펼쳐주시면 책은 지금 몇 페이지예요, 오빠? 138이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138페이지예요. 그리고 선생님 프린트를 내고 약간 앞면으로 주시면 돼요. 자, 138페이지 오투책 펼쳐놓고요. 자, 프린트물도 펼쳐주시고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생명체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독립된 개개인의 생명체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개체 유지를 위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새끼 낳아야지 종족이 끊기면 안 되잖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종족 유지 특징이 있습니다. 총 우리가 고2 때 배우면 총 6가지를 배울 거야. 개체 유지 특징 4가지, 종족 유지 2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체라면 먼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맞나? 이거 분필 살아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생명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겁니다. 첫 번째, 생명체라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을 앞으로 배우겠죠. 획이 있고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등등 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물질 대사를 할 겁니다. 뒤에 거는 안 할게요. 이거 2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의 뜻이 뭐냐면요. 소화되고 있고요. 단백질 합성되고 있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요? 조금 뭔가 감이 안 오는데요? 화학 반응의 뜻이 뭐예요? 화학 반응이 있으면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물리 반응. 그렇지, 물리 반응이겠죠. 이거 내가 설명했어요? 한 번이라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오빠 아는 거 정리해보자. 화학 반응이 있으면 물리 반응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줄줄줄줄 무슨 반응? 화학 반응. 잠깐만요. 문 저기 뒤에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녹는다. 이건 뭐예요? 물리 반응이에요. 이 아이스크림 딱딱할 때 먹는 거나 녹았을 때 똑같은 거 아니야? 액체, 고체, 기체 상태만 바뀌는 거잖아. 맞지? 무슨 반응? 물리 반응이에요. 방구 뽕 꼈는데 방구 냄새가 퍼졌어. 무슨 반응? 물리 반응이에요. 유리컵을 던졌는데 깨졌어. 물리 반응. 근데 이게 화학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 던졌는데 플라스틱으로 변신. 마법이지 완전. 다른 성질을 가진 다른 녀석으로 변신하면 화학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올렸더니 뽀글뽀글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네요. 무슨 반응? 물리 반응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이나 여기 수증기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녀석이잖아.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기체? 그렇지. 물질 상태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유리잔이 깨지는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물질의 상태, 액체, 고체, 기체, 물질의 상태 변화만 있는 것들. 확산, 잉크 떨어뜨리니까 잉크가 쫙 퍼졌어. 이런 것들 다 물리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화학 반응은 도대체 뭐예요? 화학 반응인지 물리 반응인지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새로운 물질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라고요. 삼각가 났는데 갈색으로 바뀌었어. 사과는 산소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 만들어졌으니까 갈변해서 철이 녹슬었어요. 그리고 또 소화가 되고 있어요. 영양소가 결합이 끊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지는 않죠?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술을 뭐예요? 알코올이잖아. 해본 적이요? 알코올만을 분해시키면 분해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겠지. 분해되는 거잖아. 뭐냐 이거 왜 갑자기 생겼냐? 새로운 요소 만들어졌는데? 이게 화학 반응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화학 반응이에요.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는 건 반응 물질,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된 생성 물질이야.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반응 전과 후에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뿅 만들어지면 이건 화학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화학 반응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 생명체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도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생명체라면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포. 세포의 구조를 한번 그리기 전에 그려볼까요, 그냥? 자, 오른쪽 그림 두 개 보면요. 하나는 동물 세포, 하나는 식물 세포. 단면적으로만 딱 그려도요. 왼쪽과 오른쪽 세포의 모양에서 큰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만 딱 봐도. 뭐가? 모양이 달라요. 얘는 각이 져 있고 얘는 나름 흐물흐물 둥근해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은 식물, 왼쪽은 동물 세포예요. 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죠. 중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동그랗게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그 그림에서는 뭐가 있다? 핵이 있습니다. 세포는요. 핵을 가지고 있고요. 핵을 제외한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이 세포질 안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겠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호흡을 하는 녀석. 이런 호흡은 아니지만 세포들이 산소 쓰면서 이용하는 호흡이야. 자,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리보솜.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미토콘드리아. 만들었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그 세포, 여기 핵에 뭔가 이제 붙어있는 거. 첫 번째, 주름 모양처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 세포는 가장 바깥에 뭐예요? 막이 있어요. 이걸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물은 세포막이 있을까요? 식물도 있어요. 막이 있고 막도 있는데 바깥에 뭐가 있다? 세포벽까지 있는 거야. 잇마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여러 명이 되네요. 딱 보니까.
옛날 말로는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원형질 부분. 두 번째, 후형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부분은 원형질.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녀석 원형질.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다 원형질이고요. 세포벽이 그냥 결과물로 만들어졌어. 생명활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그냥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죽어있는 부분, 살아있는 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세포벽과 세포벽은 뭐다? 후형질이고요. 나머지 핵과 이 안에 있는 세포질 물질들은 뭐다? 원형질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무튼 세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이 해단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이런 세포 한 개짜리가 그냥 살아가는 녀석이 있어요. 아메바, 집순벌레, 뭐 이런 거. 발레 눈에 잘 안 보이는 애들이네요. 금마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니까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고요. 식물과 동물들은요, 이렇게 세포로부터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통적으로 이런 세포들이 모여. 근데 똑같은 세포들이, 똑같이 생긴 이마들이, 똑같은 근육세포는 근육세포끼리 모이겠지.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끼리 모이겠지.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더 큰 단위,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과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위가 있고요. 소장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장기 하나하나가 다 기관이겠지. 근데 무슨 말이야. 위라는 녀석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주된 기능. 맞죠?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주된 기능을 역할을 하는 모임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위만 있나?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입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식도도 있고 얘들이 다 모여서 소화계를 만들어요. 소화를 도와주는 즉 기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명들은요. 세포가 모여서 같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다? 좀 전처럼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 즉 기관계라는 구성단계가 더 포함되어 있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있다? 조직계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좀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3분만 쉬었다 할게요.